오늘 아침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패싱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뉴박 세력 스피커들도 동조하던데 강훈식 실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저희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김민석 총리가 떠오를 만한 발언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정청래 대표님은 안 오셨는데 혹시 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워낙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있고 해서 뭐 대표 좀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아닙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최소한으로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님은 또 참석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는데. 근데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님은 오셨다. 저한테 더 이야기해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 정도 할게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 개의 눈과 귀를 가지고 5천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하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버리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단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수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오히려 그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수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내시인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망가지고요. 한 표 차이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이기겠다고 하고 한 표 차이로 지면 다 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런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일의적인 규정을 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 득표하고 시장 합계 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또 시의원 합계 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거를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야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문 마음대로 기회가 하는 걸로.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내 기자분들 좀 뒤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일보 최홍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전라일보의 최홍은 기자입니다. 전라일보. 네. 지방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 성장,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간의 각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35년간 정체됐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전북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리고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방향성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북 얘기를 하면 그 전북은 아니고 전라일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주? 전북이에요? 전북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 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호남 그러면 전남 광주만 호남에다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도 그러고 왜 전북을 먼저 갔다 이제 전남 광주를 가면 왜 지나가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전남 광주 먼저 갔다 전북에 왜 오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 4일 간극을 두고 따로 갔는데 이러고 왔다 다시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후에 따라서 왜 들러가냐 왜 가는 길에 들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외감이죠. 그래서 소외감이 참 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죠. 다 그래다. 그렇다 뭐 전남 광주가 그럼 2차 차별만 받아가지고 뭐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덕받던 영남은 그럼 좋냐 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영내 총생산인가 뭐 그게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보고 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20몇 년 동안 꼴찌래요 꼴찌. 화나겠죠.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영남과 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뭐 어떠냐?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남에 좀 더 균형을 좀 더 맞춰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 호남에 좀 더 해야 되겠다.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와 전북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구나 이제 전남, 광주는 통합을 했고 거기는 특별구대를 하기로 법에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마침 어쨌든 저희가 새만금의 기업 유치나 이건 정말 나름의 신경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쨌든 로봇 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새만금도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주를 금융 중심 도시라는 그 옛날에 말했는데 거의 안 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새로 아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작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과라면 전북의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주의 금융 중심 도시로 어쨌든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좀 할 테고 어쨌든 전체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